네, 먼저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월요 경제 핫이슈입니다. 세계화 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룬 사업의 형태가 온라인과 모바일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와 핀테크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금융당국의 경우에는 초반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금융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특별 대우를 하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예, 최근에 그 역할이나 덩치가 커지니까 규제할 것임을 암시하게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타난 문제냐,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저도 많이 궁금하네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대면 활동이 높아지면서 제조업 같이 그 전통적인 산업들은 지금 꽤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죠. 반면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말씀하신 빅테크와 핀테크 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 호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는 공통의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되었던 상황에서 당연히 대면 활동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네. 팬데믹 이후에 직장 생활도 달라졌고 음,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약속이라든가 만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에는 당연히 영향을 줬을 것이고요.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활동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네, 당연히 IT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 기술에 대해서 데이터나 금융의 기술과 합쳐지게 되면서 말씀하신 빅테크 또는 핀테크라 불리는 기업들이 크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예. 정말이지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 확 바뀐 느낌이 아주 강한데요. 그렇죠. 지금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만 봐도 체감이 오늘 정도입니다, 이게. 네, 과거에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은행을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는데요. 네네. 예, 최근에는 이 모바일 기반 은행 앱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쿠팡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플랫폼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네, 최근에 금융당국도 이런 기업들의 시도를 오히려 좀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였습니다. 예. 야, 그런데 이제 1금융권들을 비롯한 기존 금융기관들이 그간에는 좀 너무 안주를 한 나머지 혁신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던 분위기에 반해서 새로운 방식과 분위기로 금융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버리려는 말씀하신 카카오, 네이버, 토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들을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생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기존 금융기관들에게 견제 대상이 되게 되면서 금융당국도 이것을 규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인식하게 됐고요. 예. 최근에는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금융당국이 규제의 칼을 꺼내 들자 일단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불만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정부와 IT 기업 간의 관계 문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금융기관, 그러니까 기존 금융기관들과 플랫폼 기업들 간의 힘겨루기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음. 보는데요. 예. 물론 정부가 취하는 포지션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신규 업체들보다는 지난 수십 년간 전통적인 구조로 금융시장을 함께 만들어오고 지배해왔던 금융기업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어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예. 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을 이끌어달라 이렇게 할 때는 언제고 예. 이제 와서 동일한 규제와 원칙을 들이대면서 우리 사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갑작스런 당국의 이제 태도 변화 때문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어찌 보면 좀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핵심은 기존 금융기관들의 사업과 빅테크 또는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이 다르다. 이렇게 여태까지는 봤었고요. 예, 금융소비자법이라는 것을 유예기간을 두게 되면서 두 집단을 철저하게 차별적으로 관리해왔던 것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시장을 지배해왔던 전통적 금융 강자들과 경쟁이라든가 또는 대결을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요. 자,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급속도로 커버리니까 금융기관들, 기존 금융기관들도 자칫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그리고 입지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들게 됐고요. 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당국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금융당국이 나서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결국 운동장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 이 정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예, 이것들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시장의 여러 가지 판세를 바꾸겠죠. 네,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위에다가 오는 24일에 종료되는 금융소비자법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와 원칙으로 경쟁해라 이런 강경한 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규제는 규제일 뿐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소비자들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예,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 기업들보다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뭐 기존 금융권들도 할 말이 없는 셈이 되겠죠. 예, 네, 하지만 급속도로 커버린 핀테크 기업들 역시 최근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만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핸드폰을 통해 택시를 잡는 카카오 모빌리티, 뭐 카카오티 앱에서 지난 8월 초에 갑자기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서 음, 이에 대해서 국민들도 적지 않은 배신감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뭐 고객들을 확보할 때는 무료로 하더니 이제는 고객을 확보하고 나니까 요금을 인상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주다 보니까 그렇죠. 규제를 초래한 면도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가 뭐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쥐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강자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서비스를 처음에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놓고 스리슬쩍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그러면 국민들이나 소비자들도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겠죠. 예, 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마침 정치권에서 이 빅테크 사업들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이런 문제 의식을 제기했는데요. 예, 이들 업체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네. 뭐 규제 예외를 두기보다는 업체들이 급속도로 성장한 상황에서는 최근에 이 플랫폼 기업들 역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지지를 받는 양질의 성장을 좀 완성시켜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반대로 기존 전통 금융 기업들은 역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도태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가짐으로써요. 소비자를 향한 전체적인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